안녕하세요. 모두들 오늘 하루 행복한 날들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하루하루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면서 저에게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남편을 너무 믿고 의지한 제가 정말 한심하네요. 결혼 생활한 지도 30년이 훌쩍 넘어가네요. 그동안 정말 지지고 볶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항상 저만 바라봐주면서 사랑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겪게 된 일에 그동안 믿고 의지한 게 한순간 무너졌다 생각하니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언젠가부터 분위기가 달라졌고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최근 들어 회사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워낙 회사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저에게 짜증도 많이 내고 무슨 말을 해도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죠. 원래 무슨 일이 있어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던 사람이었고 저에게 웬만해서는 짜증 안 내려 노력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 주는 상처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최근 들어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자식들도 모두 독립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의 시간은 아예 내주려 하지 않아 처음에는 좋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결국 다투고 말았습니다. 요즘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지만 그래도 잠 정도는 집에서 자야 하지 않아요? 회사 일도 중요한 거 알지만 우리만의 시간도 필요한 법이라고요. 그럼 회사 사람들 다 굶겨 죽이게? 우리만 살겠다고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 요즘에 주위에 회사 문을 닫는 게 보이는데 당신 같으면 두 손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하긴 집에만 처박혀서 드라마나 보고 밥이나 축 내고 있는 당신이 뭘 알겠어? 그러면서 매달 이번 달 수익은 적다고 말하면 열심히 일한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그건 당신이 열심히 일하며 벌어왔는데 고생한 만큼 수익이 많지가 않아서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서로 싸우자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집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드라마나 보면서 밥 축 내지 않아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집안일 뭐 얼마나 한다고? 자식들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다른 여자들은 나이 60 먹어도 밖에서 모든 일거리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집에만 있지 말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지. 진짜 볼수록 정 떨어진다. 남편은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계속 퍼부었고 그로 인해 저희는 언성이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이들 낳고 그동안 나 하나 희생하면서 남편 뒷바라지 해줬다 생각했는데 항상 저를 보며 생각하며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꺼낸 것 같아 더 큰 마음의 상처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누군 밖에서 운동도 하고 남들처럼 여가 생활도 즐기며 살고 싶지 않아서 집에서 궁상 떨며 살고 있나요? 집안일이 밀려있는데 그걸 그냥 모른 척 나 몰라라 하고 밖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 일거리도 가지고 와서 집에서 부업처럼 잡일도 하기 때문에 나갈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크게 싸운 이후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 지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전화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찾아가기로 결심했고 점심시간 맞춰서 한가할 시점에 회사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줄 알았는지 저를 보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술술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어디 갔어요? 점심시간이라서 잠시 할 말이 있어 왔는데. 네, 사모님 오셨어요. 사장님 회사 안 오신 지 지금 한 달 넘은 것 같은데요? 집에 일이 있다며 장시간 회사 좀 비운다고 하셨어요. 집에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예 회사를 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 요즘 어때요? 남편 말로는 회사 운영이 힘들다던데? 저희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이 오히려 바쁘죠. 매물이 없어서 주문이 밀려있는 상태인걸요? 사모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 경기에 그렇게 타격을 받거나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요즘 들어 오히려 물량이 밀려있는 상태라 직원들은 거의 풀 야근하고 있는걸요?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직원분에게 듣게 되자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안 들어온 지 한 달이 넘었고 거기다 매일같이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하던 남편이 적자라며 매월 갖다주는 돈도 모자랐는데 회사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잘 되고 있어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할 정도라는 말을 듣게 되니 등골이 오싹해졌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저는 직원분에게 제가 왔었다는 말은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며 집에 들어와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길래 회사 일까지 뒤로 미루며 전화도 안 받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새 고민해봐도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서 단서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밤을 꼴딱 새운 저는 커피 한잔 하면서 잠을 깨고 있는데 딸한테 전화가 왔고 아침부터 전화 올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받아보니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너무 무섭다며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와줄 수 있냐고 저에게 다급하게 요청했고 너무 놀란 저는 딸이 가고 있는 병원으로 택시 타고 급하게 나섰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제가 먼저 도착을 했고 생각보다 뒤이어 구급차가 왔는데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구급차 열리는 문을 보자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딸이 아닌 다른 여자였습니다. 뒤이어 딸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저를 보며 괜찮냐고 멀쩡한 모습으로 제 손을 잡았고 큰 사고가 난 줄 알고 놀랐던 저는 어디 다친 데 없냐고 이리저리 딸의 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다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추돌을 해서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며 처음 사고가 난 거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저를 불렀다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딸 곁에 있는데 아까 구급차에서 내리던 여자는 위급한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딸의 손을 잡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오열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많이 들어본 목소리라 고개를 돌려보니 한 달 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남편이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아까 구급차에서 내렸던 여자를 보며 숨 넘어갈 정도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와 딸은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 여자에게 여보, 제발 살아야 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살려줄게. 눈 좀 떠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떠나지 마, 여보. 라고 소리치며 털썩 주저앉더니 수술실로 들어가는 알지 못하는 여자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멍해진 저와 딸은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데스크에서 딸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충격을 받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반복적으로 데스크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자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지 남편이 저희 쪽을 바라봤고 저와 딸과 남편이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남편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모습을 숨기려 등을 돌렸습니다. 방금까지 오열하고 있던 모습을 지켜본 저희는 남편에게 다가갔고 그렇게 남편 팔을 꽉 잡고 도대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남편은 저를 빠르게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서로 마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아빠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엄마를 놔두고 딴 여자한테 여보라고 할 수 있냐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지금 이 상황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야? 나 말고도 다른 여보가 있었어? 그래서 회사에도 한 달 동안 안 나온다고 말했던 거야? 내 전화도 안 받고 이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썼어? 회사 일이 잘 안 풀린다며. 그래서 계속 적자 난다며. 당신은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구나. 왜 꿀먹은 벙어리야?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여보, 그게 당신이 눈으로 본 지금 이 상황 모두 다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야. 저 사람 내 아내 맞아. 그리고 나랑 함께한 세월 10년이 넘었어. 처음에 아주 잠깐 우리 회사 비서로 들어왔었는데 건강상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었지. 고작 몇 달밖에 다니지 못한 게 마음에 쓰였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그래도 회사 직원이었기에 도와주고 싶었어.
집에 찾아가 보니 혼자 살고 있더라고. 그녀가 아팠던 이유는 뇌에 종양이 조금씩 자라고 있어서 오래 일을 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그녀에게 더욱더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돈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밖에 없었고, 이런 호의에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내 마음이 그녀에게 향했기 때문에 내가 해주고 싶었어. 그렇게 살다 보니 함께한 지 1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네. 수술을 받지 못하는 위치에 종양이 있어서 종양이 크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는 약만 먹게 되었지만, 그건 시간을 늦추는 것뿐. 종양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되면서 결국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최근에 돈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당신에게도 신경질적으로 대한 것 같아. 워낙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머릿속이 복잡했어. 미안해. 이제야 이런 말들을 하게 돼서. 하지만 나는 그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모두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내 마음 이해해 줄 수 있겠지? 뭐라고? 10년을 함께 했다고? 그것도 나 모르게? 어떻게 10년의 세월 동안 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있었어? 그런데 이해해달라고? 둘 다 사랑한다고? 저 사람이 아프니까 마음이 쓰이고 동정이 사랑으로 바뀌기라도 한 거니? 저 사람은 아프고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그런 모진 말들을 했던 거고, 나는 이런 상황 절대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이런 식으로 같이 살 수는 없어.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애들은 무슨 죄야? 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는 건데? 저기 수술실에 들어간 여자 평생 병수발이나 하면서 살아.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까. 저는 남편을 밀치며 병원에서 나왔고, 딸은 아빠 너무한다며 눈물을 흘리며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딸은 아들에게 전화해서는 지금 상황들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울고 있었고, 저는 택시를 타고 혼자 있고 싶다며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온 집안이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집에 와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배우자에 대한 배신은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1년도 아닌 10년,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것도 놀랍지만 그동안 그 여자에게 주었던 사랑을 생각하면 손발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기에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갔고, 제가 겪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이혼과 관련된 소송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막대하던 남편의 모습과 그 여자에게 오열하며 울었던 모습에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게 확신을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에게 지금 현재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위자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또한 진행하고 있고요. 제 남자가 아닌데 더 이상 잡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자식들도 자기 앞가림할 나이 되었는데 더 이상 미련두지 않으려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또한 제 결정을 존중해주지만 남편과 제가 헤어지는 문제에 있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 저도 운동도 해서 뱃살도 빼고 숨 막히는 집안일 안 하고 밖에서 친구들도 만나면서 하고 싶은 여가 생활 즐기며 살렵니다. 못된 남편 평생 그 여자 병수발이나 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막막한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수 있게 격려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